퇴직하고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인생 2막을 살아온 지 갓 2년 된 너도 청춘입니다. 60대 초반에다 특별한 기술도 숨겨둔 재산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문득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기에 나 자신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조심스럽게 나만의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모난 거 없이 둥그스름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닉네임을 너도 청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60세 퇴직의 날. 2년 전 제가 딱 60세 되던 해였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쬐끔 높은 직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출근도 항상 1등이고 업무도 젊은 직원 못지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표님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느니 유류비 지출이 왜 이리 많이 발생했느니 하면서 조금씩 히스테리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상 냉랭하게 대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내보냈으니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시 한 편도 거뜬히 쓴다는 속담처럼 20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 정도 마음이야 읽을 수가 있지요. 사실 그 회사는 70세까지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현장에는 70 넘은 직원분들도 많이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사무직이라고 60밖에 안 된 제 책상을 치울 심산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엔 회사가 힘들고 풍전등화였을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표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렇게 외치더니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 1등 공신인 저를 필요 없다 하시네요. 상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의 마지막 송별회를 끝으로 그렇게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아니었지만 20년 정도 근무하던 회사라 미운 정 고운 정이 가득 들었는데 마지막 날 짐을 싸보니 손톱깎이랑 도장, 달랑 2개밖에 안 되더군요. 첫 번째 삶은 잘 몰라서 남 따라 살고 두 번째 삶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항상 제자리고 세 번째 삶은 좀 살만하니 회사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네 번째 삶이 오기만 오면 갑부가 될 것 같은데 인제 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콤했던 자유, 그리고 불안. 그렇게 갑작스런 퇴사를 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회사 안 가도 되고 잠도 푹 자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살만했으니까요. 게다가 회사에서 받은 돈도 제법 있어 주머니도 두둑했었죠. 내친 김에 새 차도 한 대 뽑아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며 전국의 좋은 관광지를 싸돌아다니며 좋은 호텔에서 숙식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양껏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힐링 한번 진하게 즐겼습니다. 또한 남는 게 시간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지고 술도 자주 즐겼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이렇게 백수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유자적하기를 몇 개월이 지났을까.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지출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쯤 일 없이 쉬어보니 미래가 불안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식욕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추스르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게 일자리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력서라도 보낼 만한 회사를 검색해보니 보이지도 않았고, 딱 봐도 나이 든 사람은 사절입니다 라고 암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종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찾아서 이력서를 접수해봤는데 전부 감감무소식이고, 면접 한번 보러 오라는 회사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고 백수생활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4개월. 그러다 지인 소개로 건설 현장 일용직 모집, 나이 무관, 숙소 제공, 일당 17만원짜리 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17만원이라 한 달에 21만 일해도 340만원 아닙니까? 당장 일을 하겠다고 했지요. 주변에서 말렸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고 아직까지 아픈 데는 없어서 해볼만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방 어느 한적한 공단 구석진 곳에 허름한 원룸이 있었고 객지에서 올라온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 혼자 독방 신세였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씻고 밥 대충 챙겨 먹고 불이 나게 일하러 갑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출근 도장 찍고 아침 체조에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에다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아픈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일 시작합니다. 시멘트 포대 나르기, 배관 파이프 들어서 옮기기, 트럭에 실려진 자재 내리기 등등. 잡부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5만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을 잡부라고 하더군요. 하기사 잡부면 어떻고 잡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밤에 잘 때 끙끙거리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아 한 달 일에 월급을 받아보니 감개무량하더군요. 그런데 노가다는 휴무 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적용이 안 된답니다. 일한 날짜만 일당으로 계산한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근로기준법도 존재하나 싶었습니다. 하기사 무노동 무임금 법칙이 존재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비가 오면 일 못하고 바람 불어 일 못하고 다른 팀 공정이 늦어져도 일 못하고 여하튼 쉬는 날이 많아서 좋긴 합니다. 쉬면 당연히 일당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몸은 적응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과 허리와 어깨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한 방에 저 세상 가는 거 아닌가. 4개월째부터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이 현장 일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노가다가 사람 잡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보따리 싸서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람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면서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타박도 안 하고 다른 일 찾아서 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주네요. 항상 내 편이고 곁에서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지요.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늙어서 밥 얻어먹으려면 아내 말 잘 듣고 투정 부리지 말고 고분고분 잘하랍니다. 그래야 가화만사성이라나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에어컨 청소, 계절 장사의 함정. 집에 와서 다시 백수로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유튜버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에어컨 청소 사업이 그렇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나 주택에 에어컨 안 달린 집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나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오, 이거다 싶었죠. 알아보고 당장 교육받으러 갔어요. 한 달 수강료 200만원씩이나 지불하고 말입니다. 수강생들이 저처럼 거의 다 50대, 60대더라고요.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 온 사람들. 다들 저랑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켤 줄만 알았지 에어컨 필터 청소도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닌가 보네. 수강 동료들이 대여섯 명 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에어컨 분해, 조립, 청소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무슨 에어컨 종류가 이리도 많은지. 교육장에 있는 에어컨만 해도 40여 대 정도 있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부지런히 뜯고 조립하고 약품 뿌려 청소하고 반복되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드디어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돈을 벌어야겠지요. 다시 거액을 투자해서 에어컨 청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을 구매하고 교육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아파트나 원룸에 가서 직접 에어컨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일감이 기억납니다. 30평 아파트 에어컨 3대, 24만원.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되어 어떻게 에어컨 청소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더군요. 남들 2시간이면 할 일을 5시간 동안 버벅이며 겨우 끝냈습니다. 그것도 2명이 가서 작업했는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뒤로 차츰 숙달이 되면서 속도도 조금 빨라지고 주위 지인분들한테 홍보하고 영업을 해서 공장 현장에 있는 20여 대의 에어컨 청소도 하고 초여름까지는 그런대로 일감이 있어 석 달째 되는 달은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나름 성취욕도 있고 고객이 만족하실 땐 작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7월 초까지는 그런대로 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더워져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는 시기부터는 의외로 일이 뚝 끊겼습니다. 고객들은 더워지기 전에 청소 의뢰해서 에어컨 사용할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이지요. 에어컨 청소는 계절 장사였던 겁니다. 결국 4개월 일하려고 준비한 장비와 비품들은 고스란히 창고로 직행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다. 퇴직하고 계획 없이 노가다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도 조금씩 바닥나고 아내 눈치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진짜 눈높이를 낮춰야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70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봤습니다. 청소와 아파트 경비일 말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구인 검색도 해보고 알바 천국 구인난도 부지런히 찾아보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면담도 받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재등록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건물 청소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병원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된 지 며칠 되어서 지금 당장 교육받고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하겠다 하고 1시간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모아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전부 꺼내어 분리해서 도로 담아야 하는 일인데 온갖 악취에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데 포기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바심이 더해집니다. 저번에 병원 일이라도 그냥 할 걸 하는 후회도 드니 말입니다. 또 한 군데서 몇 월 며칠 날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맞춰 찾아갔더니 저 말고도 몇 분 면접 보러 왔더군요. 담당자분이 제 이력서를 보고는 높은 자리까지 계셨는데 이런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며칠 일하시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퇴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적응이 잘 안 되었고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고 뽑아만 주신다면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청소부의 하루. 새벽 6시 업무 시작이라 그 전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동료들과 인사하고는 커피 한잔합니다. 거울에 비친 작업복을 입은 나의 모습이 그땐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하는 동료분들이 20여 명은 넘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여러 계셨고 남자분들은 거의 정년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죄송스런 말이지만 미화원에 대한 선입견을 그 당시엔 가지고 있어서 청소일 하시는 분들은 학력이 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였고 경력들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아둔한 착각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고 김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하셨던 분, 경비팀의 정 반장님은 73살인데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셨고 또 다른 분은 군장교로 퇴직한 분도 계셨습니다. 군장교분이 말씀하시길 모두 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위엄있고 당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수 배운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씩 자존심도 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인드가 대단들 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죄송스런 마음이고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입구 주변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술집 주변이라 행인들이 밤새 버린 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많이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데 화단 사이, 건물 모서리, 주차장 구석 등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도 마구 버려져 있더군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득 담아서 몰래 버리는 분도 계시고 전날 밤 술 취해서 오바이트 해놓은 보기에도 역겨운 오물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투덜거리면서 주섬주섬 치우고 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동료 한 분이 옆에 다가와서 태연하게 하는 말씀이 내 집 앞을 청소한다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차츰 적응도 되고 오히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거라고 격려를 해주시네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인지라 가슴에 깊게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오후에는 몇십 개나 되는 가득 담긴 큰 쓰레기 봉투를 퇴근 전에 폐기장에 옮겨 놓아야 비로소 하루 일이 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치우며 하루 이틀, 한 달, 2달 부지런히 돌을 닦다 보니 세월도 함께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팀장이 되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근무한 지 1년이 넘었고 지금은 출세까지 해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전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화 팀장이라고 해봐야 별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좀 바쁠 뿐이지요. 매일 아침 건물 주변을 돌고 층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청결 체크하고 주차장 바닥이랑 정문바닥 청소하는 게 일이지요. 서류 정리할 것도 꽤나 됩니다. 자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해둬야 업무가 밀리지 않으니까요. 작은 보람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나마도 소소한 행복들이 함께 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게 제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씩 음료수나 커피도 갖다 주시는 고마운 건물 내 고객들도 계시고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칭찬하신 모든 분들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여름 새벽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려 주위가 물바다가 되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직원들에게 조기 출근 협조를 부탁하고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거의 반나절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일들.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합니다. 건물 유리창에 먼지가 금방 쌓이고 화단에는 꽃가루가 날립니다. 알레르기 있는 팀원들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해서 일할 때 여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벚꽃이 질 때면 건물 주변이 온통 꽃잎으로 뒤덮입니다. 바람 불면 눈처럼 날리는 게 예쁘긴 한데 배수구에 쌓여서 물이 안 빠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배수구 청소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여름은 정말 힘든 계절이에요. 새벽 6시인데도 일하다 보면 너무 더워 땀이 저절로 흐르고 작업복도 2번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라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엔 쓰레기 냄새도 심해요. 음식물이 뒤섞여 있는 쓰레기도 많이 나와서 악취가 배로 납니다. 처음엔 숨도 못 쉴 정도였는데 냄새에 중독이 되었는지 이젠 적응이 되었습니다. 장마철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은 우위에다 장화까지 신고 떨어진 나뭇잎이랑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속옷까지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 되겠지요. 가을은 낙엽과의 전쟁입니다. 아이고, 아침에 다 쓸었는데 또 이렇게 잔뜩 쌓여있네. 그래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계절이잖아요. 신선한 바람에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낙엽을 쓸면서 하늘 한번 보고 2번 쓸면서 떨어진 은행 나뭇잎도 한번 만져보고 일하기 제일 힘든 계절은 당연히 겨울입니다. 겨울은 뭐니 뭐니 해도 추위와의 싸움이니까 이유불문하고 꽃피는 춘삼월을 학수고대하며 일을 한답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체면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남들 시선 신경 쓰고 그랬거든요. 내가 상무까지 했는데, 내가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이런 생각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청소일이 현재의 직업이고 매일 아침 쓰레기 줍고 주차장 바닥 청소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니까 운동도 되고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좋아진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받고 결과서 받아보니 건강 상태가 50대초로 나오더군요. 앞으로 20년 더 청소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하고 있습니다. 몇 년 빨리 신청하니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월급과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사는데 지장 없고 아껴 쓰면 머지않아 재벌 소리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막의 갈림길에서 1년간 홍역을 앓고 보니 이제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적은 금전에도 만족할 줄 아는 저만의 분수를 배웠으니까요. 매달 이 정도 거금이 들어온다는 게 어딥니까? 건설 현장 다닐 때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했고 에어컨 청소할 때는 일거리가 없어서 공치는 날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이 세월이 나에게 꼭 붙어 있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 향해.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출근해서 팀원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청소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다 퇴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겠지요. 그게 제 일상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후회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사실 미련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젠 현실에 적응이 되었는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소시적에 부모님께 언제 철들래? 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막이 끝나면 2막이 시작되고 2막이 끝나면 또 3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순간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머니에 채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다가올 새로운 인생 3막도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